약술은 약의 탈을 쓴 설탕 폭탄이자 췌장의 원수입니다. 약재 성분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이 강력한 알코올과 당분의 파괴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당뇨 환자는 이미 혈관이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를 위한 한방 숙취 해소 3대 비책을 설명드릴게요. 사상체질, 태양, 태음, 소양, 소음에 따라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나 당뇨 위험도가 다를 것 같은데 특히 술을 조심해야 하는 체질이 따로 있나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먼저 사상체질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사상체질은 조선 후기 이재마 선생이 창시한 의학으로 사람의 장기 대소 강약에 따라서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건데요. 타고난 장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술을 해독하는 능력이나 당뇨에 취약한 이유도 체질마다 제각각입니다.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당뇨와 술을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군 체질은 바로 태음인입니다. 간대폐소라고 해서 간 기능은 좋지만 호흡기가 약한 체질인데요. 태음인은 바로 당뇨 위험이 1위인 체질이기 때문이죠.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체질이기도 한데요. 태음인은 체격이 좋고 무엇이든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문제는 흡수하는 힘에 비해서 내보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태음인은 평소 간 기능이 좋지 않아서 태음인은 평소 간 기능이 좋아 술을 잘 마시는 편이라 과음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대로 몸에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술안주까지 다 살러 가기 때문에 태음인이 술을 즐기기 시작하면 췌장에 기름때가 끼어서 혈당 조절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술 한 잔에 얼굴이 붉어지는 소음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음인은 신대비소라고 해서 신장 기능은 좋지만 소화기가 약한 체질입니다. 소음인은 4가지 체질 중에서 가장 꼼꼼하고 내성적인 편이고 체구가 작고 소화력도 약합니다. 술 해독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체질인 것이죠. 소량의 술도 사실 위장에 부담을 주어서 혈당 대사를 방해합니다. 소음인이 당뇨에 걸린다면 대개 췌장의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인슐린 부족형일 가능성이 커요. 술은 소음인의 귀한 에너지를 억지로 끌어다 쓰게 하기 때문에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장 금주해야 할 체질입니다. 세 번째로 화가 많아 혈당이 튀는 소양인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소양인은 비대신소라고 해서 소화 기능은 좋지만 배설 기능이 약한 체질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몸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소화력이 좋아서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몸에 열은 많은데 자꾸 독한 술이 들어오면 췌장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열로 인해서 진액이 자꾸 마르면 심한 갈증 증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술을 마시면 다음날 혈당이 널뛰기 쉬운 체질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운이 위로 솟구치는 태양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태양인은 폐대간소라고 해서 호흡기는 강하지만 간 기능이 약한 체질이에요. 한국인 중 1%도 안 되는 아주 희귀한 체질입니다. 기운이 밖으로 발산되는 성질이 매우 강한 체질이고요. 간 기능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술 자체가 독약입니다. 당뇨보다는 간 질환을 더 조심해야 하지만 간이 망가지면 결국 혈당 조절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술은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을 제일 잘 마시는 것 같아 보이는 태음인이 실제로는 당뇨합병증과 인슐린 저항성에 가장 취약하고요. 반대로 가장 못 마시는 소음인은 술 때문에 췌장 배터리가 가장 빨리 방전됩니다. 결국 체질을 불문하고 당뇨 관리 시작은 내 체질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자극하는 술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체질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간은 튼튼하지만 기름때가 잘 끼는 태음인은 비만형 당뇨를, 소화기가 약해 해독력이 떨어지는 소음인은 인슐린 저하형 당뇨를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내 체질이 무엇이든 술은 췌장을 야근시키고 번아웃을 앞당기는 주범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흔히 소주는 증류주라 당이 없어 괜찮고 맥주나 막걸리는 곡주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도 술 종류에 따라 당뇨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자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뇨에 안전한 술은 세상에 없습니다. 술 종류에 따른 차이는 아주 미미할 뿐 우리 몸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은 똑같습니다. 우선 소주는 당이 없으니 괜찮다는 오해의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맥주나 막걸리 같은 발효주에는 곡물에서 유래한 당질이 들어있어서 마시는 즉시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는 있습니다. 반면 소주는 증류 과정에서 당이 빠지는 건 맞죠. 하지만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알코올 그 자체입니다. 술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영양소가 아니라 독소로 인식이 됩니다. 간은 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본연의 임무인 혈당 조절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즉 소주를 마시면 당장은 혈당이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간이 파업을 하면서 다음날 혈당 조절 시스템 자체가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술을 습하고 뜨거운 기운, 즉 습열 덩어리로 봅니다. 소주 같은 독주는 이 뜨거운 기운이 훨씬 강해요. 몸속의 지운을 말리고 췌장에 화를 입힙니다. 맥주나 막걸리는 습한 기운이 강해서 몸을 붓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기름때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결국 소주는 췌장을 태우고 맥주는 췌장에 기름을 끼게 하니 둘 다 당뇨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소주가 위험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술을 마시면 간이 당을 생성하지 못하게 막아 일시적으로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음주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술 마신 다음날 공복 혈당이 평소보다 낮아졌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70대 어르신이 막걸리를 저녁에 마시면 아침에 공복 혈당이 낮아져서 매일 막걸리를 밤에 반주로 드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우리 몸이 좋아져서 공복 혈당이 낮아진 게 아니라 간이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간 기능이 망가져서 나중에는 혈당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맥주가 곡물당 때문에 나쁘다면 소주는 높은 알코올 도수 자체가 췌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더 나쁩니다. 술 종류를 가리기보다 내 몸의 당 조절 시스템인 간과 췌장을 쉬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당뇨 관리 정석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인의 음주 문화가 당뇨 환자 수 증가에 주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사실 한국 특유의 가혹한 음주 문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서 마시는 방식과 환경이 우리 췌장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부어라 마셔라 라고 하는 과학 문화인데요. 췌장을 굉장히 폭격하는 문화거든요. 한국의 술자리는 보통 한두 잔으로 끝나지가 않죠. 알코올은 1g당 9kcal라고 하는 고열량을 냅니다. 여기에 삼겹살, 치킨 같은 고지방 안주가 곁들어지는 한국식 회식은 췌장에 칼로리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밀려든 고열량을 처리하느라 췌장은 인슐린을 비정상적으로 쥐어짜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췌장세포가 빠르게 지쳐버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독 소주 같은 높은 도수의 술을 즐기고 여러 술을 또 섞어 마시는 폭탄주 문화가 발달해 있죠. 도수가 높은 술은 위장 점막을 자극해 당 흡수 속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간이 독소를 해독하느라 혈당 조절을 아예 포기하게 만듭니다. 특히 폭탄주는 목넘김이 좋아서 본인의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알코올을 단시간에 섭취하게 만드는데 이건 지친 췌장에게 채찍질하면서 전력 질주를 시키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건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독소를 완전히 해독하고 췌장을 정상화하려면 최소 2-3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회식하고 내일 또 반주 곁들이고 이런 식의 잦은 음주는 췌장에게 연중무휴 24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 배터리가 충전될 틈도 없이 방전되니 결국 인슐린 공장이 멈추고 당뇨로 이어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음주 문화는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 시스템을 강제로 고장내는 환경입니다.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건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쉴 틈 없이 마시고 과하게 먹는 문화 속에서 내 췌장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술을 잘 마시는 게 능력이 아니라 내 췌장에게 쉴 시간을 주는 것이 진짜 실력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약재를 넣어 담근 약주, 약술은 몸에 좋으니 당뇨에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의사로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건 그냥 술이 아니라 약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정중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에게 약술은 약의 탈을 쓴 설탕 폭탄이자 췌장의 원수입니다. 왜 약술이 당뇨 환자에게 더 위험한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약술은 독한 술과 설탕의 합작품입니다. 약재의 성분을 우려내려면 보통 25도에서 35도 정도가 넘는 아주 독한 소주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맛을 내기 위해서 다량의 설탕이나 꿀을 넣는 경우가 많죠. 약재 성분이 조금 들어있다고 해서 이 강력한 알코올과 당분의 파괴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약재를 핑계로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게 되니 췌장에는 치명타가 됩니다. 실제 한의학에서 약을 다릴 때 술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한의학에서 술을 쓰는 이유는 약기운을 몸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이미 혈관이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잘 안 되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독한 술이 들어오면 약 성분이 아니라 알코올의 독성과 당분만 혈관 곳곳에 처박히게 됩니다. 약을 먹으려다 혈관만 더 망가뜨리는 꼴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간과 췌장에는 이중 과부하가 걸려요. 약술 속에 들어있는 약재 성분도 결국 간에서 대사를 거쳐야 합니다. 알코올 해독하느라 1차로 지친 간에 약재 성분까지 한꺼번에 밀어넣으면 간은 비명을 지릅니다. 간이 파업하면 혈당 조절은 완전히 멈춰버리죠. 췌장 역시 독한 술이 들어오면 세포가 직접 손상을 입어서 인슐린 공장이 멈추게 됩니다. 약성분 1%를 얻으려다가 내 몸의 당 조절 시스템 90%를 파괴하는 격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약재가 몸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좋은 성분을 굳이 독한 술이라고 하는 위험한 배에 태워보낼 필요가 없어요. 약으로 드시고 싶다면 술이 아니라 따뜻한 차로 우려 드시거나 한의사의 처방을 받은 탕약으로 드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약술은 약이 아니라 단지 약재 향이 나는 아주 독하고 달콤한 술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몸을 생각하신다면 약재는 술이 아닌 차로 드시길 바랍니다.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한방 숙취 해소법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숙취 때문에 괴롭다 보니 당장 입에 달고 자극적인 걸 찾게 되죠. 하지만 당뇨 환자가 술 마신 다음날 꿀물이나 짬뽕을 먹는 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간과 췌장에 확인 사살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꿀물과 매운 음식이 왜 위험할까요? 술을 마신 뒤에는 알코올 해독에 매달리느라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때 꿀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수직 상승하게 돼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또한 맵고 짠 음식은 음주로 예민해진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체내 수분을 빼앗아가서 혈액을 더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를 위한 한방 숙취 해소 3대 비책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환기차입니다. 환기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술로 인해 기력이 빠지고 소변으로 에너지가 새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숙취로 몸이 천근만근일 때 맹물 대신 따뜻한 환기차를 드시면 혈당 안정과 기력 회복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간의 열을 내릴 수 있는 칡차입니다. 한방에서 칡뿌리인 갈근은 술독을 풀고 진액을 생성하는 대표적인 약재예요. 갈근은 몸속의 뜨거운 술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고 갈증을 해소해줍니다. 특히 술 마신 뒤 얼굴이 붉고 열이 잘 가라앉지 않는 분들에게는 갈근차가 최고의 천연 숙취 해소제입니다. 실제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숙취 해소제에는 칡뿌리나 칡꽃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소화기 휴식과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위장을 비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위장에 음식이 남아있으면 뇌와 장기가 쉬지 못해 숙취가 더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속이 너무 허하다면 맑은 콩나물국 같은 가벼운 음식 위주로 소량 드시고 어느 정도 기운이 나면 가볍게 계단을 오르는 등 몸을 움직여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숙취 해소의 핵심은 자극이 아니라 정화와 휴식입니다. 꿀물 대신 환기차나 갈근차를 선택하시고 지친 간과 췌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주는 것, 이것이 당뇨 환자가 건강을 잃지 않고 술자리의 후유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명쾌한 방법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술 마신 다음날 꿀물 대신 환기차 한 잔을 선택하세요. 꿀물과 같은 단순당은 혈관을 망가뜨리지만 환기는 췌장을 깨우고 기력을 살려줍니다. 맵고 짠 음식으로 위장을 괴롭히지 말고 칡차나 맑은 국물로 간의 열을 내려주는 것이 당뇨 환자를 위한 진정한 숙취 해소의 정석입니다. 사회생활 때문에 술을 완전히 끊기 힘든 당뇨 환자분들을 위해 한의사로서 제안하는 현실적인 음주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장 끊으세요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생활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췌장에 생명줄이라도 붙잡는 차선책을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음주 횟수는 주 1회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우리 몸의 간과 췌장이 알코올 독소를 해독하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힌 뒤 다시 혈당 조절 모드로 돌아오는 데에는 최소 3, 4일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 2회 이상 마시는 건 췌장에게 퇴근하지 말고 계속 야근해!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술자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으로 스스로와 타협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술 한 잔에 물 한 잔, 즉 1대1 법칙을 지켜보세요. 한의학적으로 술은 몸의 진액을 말리는 습열의 결정체입니다. 술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물을 한 컵씩 반드시 같이 드셔야 합니다. 물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희석해서 췌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올 수 있는 가짜 저혈당과 탈수 현상을 막아주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보약입니다. 다음으로 안주는 단백질과 비전분 채소 위주로 드세요. 술자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탄수화물입니다.
과일, 과자, 튀김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안주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회, 살코기, 두부, 샐러드 같은 단백질과 채소 안주를 먼저 드셔야 합니다. 밥 먹을 때 실천하는 거꾸로 식사법을 술자리에서도 적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술의 흡수 속도를 늦춰 췌장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술 마신 다음 날은 반드시 공복을 유지하세요. 음주 후 다음 날 아침 속이 허하다고 해장국을 찾는 건 금물입니다. 간이 밤새 술을 해독하느라 지쳐있는 또 음식을 밀어 넣으면 당대사는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공복을 유지하며 따뜻한 물이나 환기차를 마셔 췌장에게 유급 휴가를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마셔야 한다면 간과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음주 횟수를 주 1회 이내로 최대한 적게 마시고요. 알코올 농도를 희석하고 탈수를 막기 위해 술 한 잔 마실 때 물도 반드시 한 잔씩 같이 마시는 1:1 법칙을 지켜주시고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기 위해 탄수화물 대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안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마지막으로는 술 마신 다음 날은 지친 장기들이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 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며 충분히 쉬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당뇨와 사회생활 사이에서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당보만이원 종로점 대표원장 이혜민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를 졸업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합병증 위험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졸업에 꼭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저의 책 평생관리노 당뇨 졸업해야 합니다에 담아두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고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만이원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